가족 합산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설 모양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오늘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증거금이 2조 원 이상 모였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 검토 등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주주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3억 원 넘게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일반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2에서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근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입성한 상황에서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산정 시 가족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주주 요건 재검토 계획에 관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금액 조정보다는 합산 대상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5일 청약 개시 1시간 만에 증거금이 2조 원 이상 모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이날 오전 10시 4개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했습니다. 오전 11시 가장 많은 청약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에서 집계된 청약 경쟁률은 21.49대 1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 경쟁률은 각각 36.55대 1, 28.90대 1로 집계됐습니다. 1시간 만에 청약 신청 주식수로 산출한 증거금은 4사를 합쳐 약 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공모주 청약 흥행몰이를 한 카카오게임즈는 일반 청약 첫날에 증거금 약 16조 4천억 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13만 5천 원을 확정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6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거쳐 15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랐습니다.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전셋값이 4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됩니다. 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전세 아파트는 서울 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달 대비 27.5% 늘어난 14조 3,833억 원입니다.
1년 사이 3조 1,047억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음식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83%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92%, 농축수산물 72.4%, 생활용품 거래액은 59.3% 각각 늘었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가전, 전자, 통신 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음식료품, 음식 서비스, 생활용품이 뒤따랐습니다. 오늘 국내 양 증시는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를 복귀해 본다면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로 휴장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정치권 이슈가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지수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추진한 5차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며 트럼프발 불안감과 함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여쭤볼게요. 코로나19 확진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컸던 겁니까? 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결, 요거는 사실상 대선 불확실성을 키웠던 요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은 11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대선 후보 중 하나이면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이 시장이 굉장히 이게 불확실한 그런 요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토론은 했지만 앞으로 2차 토론, 3차 토론도 남아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유세를 진행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뭐 국정 수행도 어렵고 선거 운동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대선 일정이 혹시나 연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를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빠졌다가 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역사상 미국 대선이 사실 뭐 연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형성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 합의 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이 낙폭을 좀 제한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시스템으로 이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좀 무탈하게 넘어가면서 대선 과정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것들이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증시가 경기 부양책, 미국 쪽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과정을 미국이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0월인데 9월이나 8월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파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부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재개를 위한 부양책 요거를 조금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관심 이동사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석 연휴로 3일간 쉬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악재를 다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악재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대선 토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 근데 이게 주말을 거쳐가고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책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호재가 악재를 덮어가면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조금 비관적이었던 그런 시각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이제는 미국이 경제 재개를 위해서 부양책을 쓰겠구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양당이 합의를 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국은 마침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약간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씩 예전보다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자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일단 지수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업종별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 비롯한 업종보다는 약간 이제는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덜 올랐던 업종, 이런 것들로 집중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의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업종 위주로, 그리고 정책 수혜가 가능한 업종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내 시장 상황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이제 증시 상황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확진이 굉장히 큰 이슈긴 했는데 국내 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은 주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의 시장 상승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잠시 좀 조정받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제 수급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폭을 반납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좀 코스피 집중 매수세로 긍정적인 시장 변화를 이끌어냈었는데,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이제 현물에 적극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증시 시장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특이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제 기나긴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으로 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특히 이제 미 증시는 이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장 초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현재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견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좀 보수적으로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 부분 조금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차익 욕구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증시 이제 고객 예탁금은 최고치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빅히트 청약과 더불어서 좀 다시 한번 증시 쪽에 많은 유동성 확보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순환 장세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풍부해지는 만큼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신다면 이번 주도 역시 좀 크게 어려운 장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인 만큼 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맞이를 할 텐데, 네, 이번 만기일 직전에도 역시 좀 적지 않은 등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현물 쪽에 좀 적극적인 가담을 시도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을 선두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기일 직전에 급하게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한 번씩 검토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업종 종목을 유망하게 좀 꼽는다면은 뭐 압축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이제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로 많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차와 풍력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력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CS 윈드,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JNK터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장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던 종목들인 만큼 이제 이후 흐름도 역시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무조건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셧다운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오늘 미국 내 완성차 공장 재가동 후 3개월간 한국차 브랜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로 크게 상승했다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미국 차 시장 내 월말 재고량 평균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한국계만 4.2%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산업협회는 선호도가 커지고 있는 SUV 위주의 신차 출시와 최고 등급의 안전도 등 품질 경쟁력 확보와 한국산 차 수출 물량 조정을 통한 효율적 재고 관리 등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대표 SUV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출시 20년 만에 전 세계 누적 판매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2000년 1세대 이후 연평균 25만 대씩 팔린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가 출시 20년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산타페는 2000년 1세대 출시 후 지난 8월까지 총 500만 3,414대가 팔렸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에서 전체 판매 물량의 25.6%인 128만 3,997대가 해외에서 371만 9,417대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국내 판매량은 역대 국산 SUV 중 가장 높습니다. 산타페 다음으로 국내에서 많이 팔린 SUV는 기아차의 소렌토입니다. 산타페의 판매량은 2위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40만 대 이상 앞섭니다. 이어 스포티지가 75만 4,789대, 현대차의 투싼이 67만 6,781대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00년 처음 선보인 산타페는 2005년 2세대와 2012년 3세대를 거쳐 2018년 4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1세대 모델은 2006년까지 총 111만 1,106대가, 유선형 디자인을 내세운 2세대는 총 152만 7,018대가 판매됐습니다. 7년 만에 선보인 3세대 산타페는 총 174만 4,986대가 팔렸습니다. 4세대 산타페는 출시 첫 해인 2018년 10만 대 가까이 팔리며 그랜저에 이어 국내 판매 2위에 올랐고 올해 8월까지 62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2020년 기후 재난의 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상으로 인한 재난에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지역으로 한 달 이상 번진 대형 산불이 있었죠.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이상이 불탔고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주범이라고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데스밸리 54.7도를 기록하고요. 대도시들도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나무들이 바짝 마른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다 보니까
없으면 산불 진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후변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직접적 경제 피해도 크지만 간접적인 경제 영향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와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구온난화 얘기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심각합니다. 예.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기후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그 영어 단어를 갖다가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기후학자들은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은 이 지구온난화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워밍 쓰지 말고 글로벌 위어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말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아주 기괴하게 변해갈 것이라는 거죠. 또 경제 용어인 블랙스완이 기후변화에 비슷하다고 해서 클라이밋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상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전문학적인 기후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단어는요. 기후이탈입니다. 기후이탈이 시작되면 인류가 날씨를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상재앙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된다는 네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부 언론이나 경제인들은 기후위기 시대 혹은 기후비상사태라는 단어로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봐도 최악의 장마가 있었잖아요. 네. 기후변화가 왔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미국 서부 지역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 산불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냐, 이게 맞는 거냐, 이제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95% 이상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는 과학자를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억지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이 맞는 것은요. 예전에도 대형 산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매년 미 서부 지역의 산불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2018년 미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23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인들은 경악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미 하원에서는 그린 뉴딜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올해 이번에 그 불이 났던 미 서부 지역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그 북쪽에 있는 워싱턴주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 서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8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피해 면적보다 벌써 4배 가까운 면적이 불이 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미 서부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 뭐 거의 100조 원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장마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처음 봤다 이런 장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런 피해가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했죠. 올해 2020 기후변화 보고서. 예. 이거를 보면은 세기 말에 가면은 하루 강수량이 1000mm를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올 장마도 비가 정말 많이 왔다라는데 하루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400mm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만일 1000mm가 하루에 내린다. 그 피해라는 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서울대 홍정호 교수 등의 연구팀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한 다음에 이것을 경제 모형에 투입을 해서 예.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부터 2060년까지 어느 시점일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피해액이 최대 23조 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현재 연구로는 2049년에 최악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지만 어떤 시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는 급격히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나 정말 심각하냐 말이죠. 예. 제가 이제 공군에서 이제 이 예보 책임자로 있었을 때 그때 태풍 루사, 태풍 매미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기상재난 중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가 이 두 태풍에서 발생을 했어요. 루사는 5조 2천억 원, 매미는 4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자, 앞으로는 비만 내리는 걸로 인해서 한 해 피해가 이 두 태풍을 합친 피해보다 거의 2배 반 정도 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자연재난은 경제적 피해 외에도 당장 경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폭염으로 인한 경제 생산성 하락 등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정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예상치 못한 기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